안녕하세요. 운동아바타입니다.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. 저는 이제 일을 끝나고 와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요새 항상 보여드렸던 영상들이 제가 이제 운동하는 영상들, 제가 이제 일을 끝나고 와서 운동하는 영상들을 계속 찍어서 올려왔습니다. 그런 것들을 올려오면서 이제 어떤 멘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단순히 그런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만 계속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도움이 확실히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니까 한번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노하우는 턱걸이를 확실하게 내가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네, 정말 확실한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턱걸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. 길을 가다 철봉이 보이면 한 번씩은 턱걸이를 하게 됩니다. 이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, 전혀 하지 않는 사람, 남자들이라면 구분 없이 다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 제 영상은 운동에 정말 관심이 깊게 있으면서 턱걸이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저는 고등학교 시절 50kg 후반의 가벼운 몸무게로 턱걸이를 고작 7개 당기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방식은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운동을 조금 꾸준히 한 사람 위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.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턱걸이를 늘리기 위한 것이 목표라면 보디빌딩 방식으로 턱걸이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. 영상에서는 제가 보디빌딩 방식을 표현한다고 너무 넓게 잡아버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넓은 그립은 등 전체를 자극 줄 수도 없고 어깨를 파괴시킵니다. 지금 저렇게 당기는 것보다 좀 더 좁게 잡아야 합니다.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 그립의 넓이를 똑같이 턱걸이 할 때 그립의 넓이로 하시면 됩니다. 보디빌딩 방식의 턱걸이는 개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. 등의 자극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네거티브를 신경 써야 합니다. 보디빌딩 방식으로 광배근의 발달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드리는 턱걸이 늘리는 방식이 필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턱걸이 개수가 늘어나면 광배근을 쓰던 안 쓰던 간에 후에 반드시 광배근 쓰는 방법을 배우는 데 쉬워질 겁니다. 두 번째, 보디빌딩 방식의 턱걸이와 등이 말리는 턱걸이. 이것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정의 내리겠습니다. 등의 자극을 위한 보디빌딩 방식의 턱걸이는 등을 최대한 사용하는 데 집중해서 당기고 등의 자극에 집중해서 버티며 내려오는 게 1회입니다. 보디빌딩 관점에서 봤을 때 등이 말리는 방식의 턱걸이를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자면 우리가 30kg 이상의 물체를 옮긴다고 생각해 볼 때 화면처럼 등을 활짝 펴고 옮기지 않습니다. 아주 가벼운 무게라면 허리 보호를 위해 저렇게 들지만 일반적으로는 등이 말린 채 들어 올립니다. 만약 저 물체가 농구공 모양의 돌덩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물체를 감싸 안아서 들어야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들 때 반드시 복근에 힘을 주고 하체와 고관절 또한 이용해서 들어야 합니다. 물체를 드는 방법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등이 말리는 턱걸이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, 밧줄이 없기 때문에 네모 모양의 발을 이용했습니다. 짧지만 올라갈 때 등의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. 우리가 생존을 위해 난간에 매달려 올라가거나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효율적으로 당기기 위해 몸이 본능적으로 말립니다. 오히려 보디빌딩 방식의 광배근 키우기보다 등이 말리는 할로우 자세가 훨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등이 말리면서 당기면 다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깨 관절이 다치고 안 다치고의 문제는 등을 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립 넓이의 문제입니다. 그립의 넓이만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한다면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보디빌딩 방식, 광배근의 넓이에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이 필요가 없습니다.
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면 됩니다.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턱걸이 자세로 굉장한 지적을 하는데 오직 등의 크기 예술적인 모양에만 초점을 둔 보디빌더들은 기능성과 수행 능력을 위해 운동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. 영국 해병대의 턱걸이 교관의 시범에서 생존을 위한 당기기를 보여줄 때 등이 완전히 말리면서 강하게 당겨버립니다. 이것이 밧줄을 타거나 벽을 탈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은 등 근육 발달이 아닌 부상 없이 턱걸이 늘리는 방법입니다. 세 번째로 강하게 당기고 네거티브를 최대한 안 주기입니다. 턱걸이를 할 때 당긴 후 버티며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거티브를 전혀 주지 않으면 어깨나 팔꿈치에 엄청난 부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줄 순 없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빼고 빠르게 내려옵니다. 즉 강하게 당기고 빠르게 내려옵니다. 이것은 잘못하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란 순간 파워 훈련입니다. 턱걸이 개수와 함께 순간 파워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꾸준함과 근성입니다. 항상 매 운동마다 근성 있게 하면 우리 몸은 무조건 다치고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러니 항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어떠한 날에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 나의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합니다. 나의 최대 개수가 20개 혹은 25개, 30개라면 기록을 깨는 날은 최대 횟수를 당긴 후 사력을 다하는 근성을 발휘해서 끝까지 매달려서 내려오지 않고 1회를 더 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만약 실패하더라도 매달려서 버틴 것 자체 새로운 강도를 우리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실패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한 번 더 당겨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매일 근성 있게 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항상 꾸준히 하며 컨디션 좋은 어떠한 날에 사력을 다해 끝까지 매달려서 한 개 더 당겨보는 근성 있는 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어느 순간 한 개가 더 당겨지고 두 개가 더 당겨지면서 새로운 개인 기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. 저도 대대행 턱걸이 40회를 이번 년 안에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오늘 제 영상으로 인해서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턱걸이가 정말 단순한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턱걸이 한 개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사소한 개수까지도 운동을 이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리고 싶어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치닝 디핑 기구를 사용해서 항상 운동하고 있고 상체는 이제 치닝 디핑 이제 풀업 턱걸이와 딥스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영상으로도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이제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턱걸이에 대해서 이제 딥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거기 많이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운동 영상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